안녕하세요. 축구 아나운서 이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적 소식을 좀 들고 와봤는데요. 재밌습니다. 공격수의 연쇄 이동이 생길 것 같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인데요. 먼저 리버풀의 이적 소식부터, 영입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이 벤피카 공격수 다윈 누네즈를 영입했습니다. 벤피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기본 이적료 7,500만 유로, 한화로 약 1,300억 원과 옵션 2,500만 유로, 한화로 약 338억 원에 리버풀과 거래를 했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리버풀은요. 누네즈가 10경기 출장 시 500만 유로, 약 67억 원, 그리고 60경기에 출전, 그러니까 60경기에 출전할 경우 1,000만 유로, 약 134억 원을 벤피카에게 지급해야 하고 성적에 따라서 1,000만 유로를 추가 지급하게 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누네즈는 1999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 2021-2022 시즌 포르투갈 리그 28경기에 나서서 무려 26골을 뽑아내온 선수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시즌 전체 공식전을 보면요. 41경기에 출전해서 34골을 넣은 엄청난 골잠입니다. 맨시티에서는 홀란드를 영입해 갔죠.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 우승을 다퉜던 라이벌 클럽인데 맨시티에선 대단한 공격수, 도르트문트에서 대단한 성적을 냈던 홀란드를 데려갔고요. 그리고 리버풀에서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대단한 성적을 냈던 누네즈를 데려간 겁니다. 이렇게 신성 간의 대결, 99년생과 2000년생의 공격수, 신성 공격수의 대결도 다음 시즌 볼만할 것 같습니다. 누네즈 선수는 클롭 감독과 지난 시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리버풀과 벤피카가 맞붙은 건데요. 이때 당시에 누네즈는 1, 2차전 경기 모두에서 골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공격 재능을 클롭 감독 앞에서 뽐냈습니다. 이를 보고 클롭 감독은 누네즈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될 재능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다음 시즌 리버풀과 클롭 감독은 누네즈를 품에 안았습니다. 누네즈가 리버풀에 합류하자 사디오 마네의 뮌헨행이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네가 뮌헨을 가고 싶다. 이번 여름에 마네는 리버풀을 떠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 누네즈의 영입으로 마네의 뮌헨행이 조금 더 확실시 되는 모습입니다. 뮌헨은 마네와의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뮌헨은 마네와의 이적 협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빅클럽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리버풀과 뮌헨의 이적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리버풀은 마네의 이적료로 4,280만 파운드, 약 한화로 675억 원을 원했습니다.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2,500만 파운드를 얘기했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2천만 파운드가 차이가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거절을 했어요. 리버풀이 1차로. 그리고 2차로 다시 뮌헨이 3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473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리버풀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거절을 했습니다. 리버풀이. 그래서 곧 뮌헨이 다시 협상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마네의 이적이 성사가 될까요? 뮌헨과 리버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네의 뮌헨행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자 레반도프스키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뮌헨의 대표적인 공격수죠.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시즌 말부터 꾸준히 나는 뮌헨을 떠나고 싶다라면서 뮌헨 관계자들, CEO들과 계속해서 뭔가 불협화음을 내왔는데요. 계속해서 자신은 뮌헨을 떠날 거다. 특히 바르셀로나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이게 바르셀로나행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 게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의 계약 조건을 맞추려면 팀에 좀 굵직한 선수, 큰 이적료를 안길 수 있는 선수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이 더용 선수, 이거는 되게 재밌게 합성이 된 사진인데요. 더용 선수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용은 또 자신은 나가고 싶지 않다, 바르셀로나가 좋다, 이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사실 저도 바르셀로나 팬인데요. 팬의 입장에서 88년생 공격수 영입을 위해 97년생 팀을 위해 지금껏 애써온 선수, 미드필더를 내보낸다? 바르셀로나 축구에서 미드필더의 중요성은 굉장히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선수를 내보낸다라고 하기에 이거는 조금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 행을 계속해서 얘기해왔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레반도프스키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언론 레키프에 따르면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하려고 한다. PSG가 그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미 세계 최고의 공격수 3명을 보유한 파리입니다.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까지 있는 상황에서 레반도프스키? 그 4명의 공격수가 한 팀에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포체티노 감독과도 결별을 이야기한 상황이죠. 다음 시즌 감독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돈으로 공격수들을 사들인다? 과연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르키프 기사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벌써 다음 시즌 레반도프스키가 왔을 때의 포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 공격 진영을 좀 집중해서 보면요. 음바페, 메시,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조금 더 전방으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네이마르. 이렇게 하면 4명의 공격수가 공존할 수 있다. 이거는 4-2-3-1 전형이고요. 그리고 또 4-3-3 전형에서도 가능하다라면서 메시, 레반도프스키, 음바페. 근데 네이마르가 없어요, 여러분. 네이마르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4-2 시스템을 보면요. 역시 메시, 레반도프스키, 음바페. 메시가 조금 아래로 내려간 포메이션이죠. 여기에도 네이마르가 없죠. 그 다음에 3-4-1-2. 여기서도 네이마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요. 네이마르 선수의 입지가 아무래도 레반도프스키가 파리로 오면 좁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네이마르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해외 언론도 있었고요. 과연 지금 이 모든 공격수들의 연쇄 이동이 누네스의 리버풀행에 따라서 마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네이마르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역시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다음 시즌 어떤 포메이션으로 각 팀들이 경기에 나설까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화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